시진핑은 집권 내내 중국을 초인류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야심을 담은 중국몽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중국몽입니다. 미국을 넘어서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되겠다는 중국몽은 결론적으로 너무 빨리 드러낸 야심이었고, 다른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로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시진핑은 그렇게 좋아하던 중국몽 대신 새로운 지도 이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면서 기술 혁신을 통한 제조업 업그레이드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시진핑의 뜻입니다.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말 자체가 작년 시진핑이 시찰하면서 처음 언급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량으로 자원을 투입하기보다 기술 혁신으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뜻으로 그 후 계속해서 이를 언급했습니다. 시진핑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의 배경이 됐다고 생각했고, 산업계의 기술 자립을 독려해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것이다. 신품질 생산력을 우선시하는 것은 중국이 첨단 기술에서 미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시진핑 이전에 30년 동안 이어진 덩샤오핑의 도강양해와 완전히 반대되는 중국몽 구호를 내세운 것은 중국에서 환영받았고, 특히 청년들로부터는 열광적인 지지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에서 말하는 중국 경제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성장률 목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진핑이 집권 내내 말하던 중국몽이 아니라 신품질 생산력을 새로운 국가지도 이념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중국 경제 지표와는 다르게 중국 GDP의 25%를 담당하는 부동산 산업은 완전히 고사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 부분 숨겨진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와 청년 실업까지 중국의 경기 침체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거센 중국 때리기는 좀 더 촘촘해지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에 생산한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주도 면밀하고 거센 중국 때리기에 중국 기업들은 태국, 베트남 생산기지를 폐쇄 조치하고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진핑은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중국몽을 국정 철학으로 내세워 미국과 강대강으로 맞서왔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반도체 자립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기술 자립 목표치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세는 중국의 상상을 뛰어넘었고, 반도체를 정밀 타격한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은 제대로 먹혔습니다. 중국이 덩샤오핑의 외교 정책을 폐기하면서 더 호전적인 외교 정책으로 대체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시진핑이 이끌어왔던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 소비 부진, 무역 전쟁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지도 이념으로 민심이 떠난 것을 막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중요한 과제였다. 신품질 생산력의 주체는 지방정부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기존 방식에서 각 지방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경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외 공표는 하지 않기로 전략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다시 발톱을 숨기는 것으로 중국이 과거 성공 방식을 재도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품질 생산력에는 중국의 위기를 타개할 정책 방향이 담겨져 있는데,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그동안 중국의 대외 개방 정책을 이끈 덩샤오핑의 도강양해로 회귀하는 것이다. 시진핑의 중국몽은 사실상 완전히 누더기가 되었고, 중국 지도부가 이번 경제 부진에 대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말해주는 것이 삼중전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삼중전회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중앙위의 3차 전체회의로, 관례대로라면 작년 하반기나 올해 초에 열려야 했지만 공산당은 회의를 계속 미뤘습니다. 그만큼 경제위기를 타개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고심이 아주 깊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과연 덩샤오핑의 생각을 따를 수 있을까? 시진핑은 올해 양회 이후 첫 방문지가 마오쩌둥의 모교였습니다. 마오쩌둥이 8년간 학생과 교사로 있던 학교로 혁명의 결심에 영향을 받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진핑은 마오쩌둥이 쓴 교훈, 인민의 선생이 되려거든 먼저 인민의 학생이 되라 라는 내용을 읽고 기숙사에 있는 마오쩌둥이 사용한 침대 같은 걸 둘러봤습니다. 시진핑은 경제에 대해서도 마오쩌둥 사상을 강조합니다. 신품질 생산력을 통해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서방의 압박에 대한 근본적 해법으로 기술 혁신을 앞세우겠다. 마오쩌둥 사상과 함께 강조함으로써 서방에 대항해 자력으로 경제 발전을 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직 정신 차리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당연히 덩샤오핑의 생각과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시진핑이 존경하는 마오쩌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억 인구를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우리가 앞으로 5, 60년을 노력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한다면 지구상에서 아예 중국이란 호적을 파버려야 한다. 5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고 다시 7년을 투자해 미국을 추월하자. 그렇게 시작한 마오쩌둥의 조급한 대학증 운동은 중국의 2,500만 명이 굶어 죽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2012년 마오쩌둥을 존경하는 시진핑은 중국몽을 내세우며 다시 미국 추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몽은 1840년 아편전쟁 이전 청나라가 세계 최강의 국력을 자랑했던 위치로 중국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바로 미국이고 시진핑은 집권 이후 일관되게 미국 추월의 꿈을 추진했습니다. 시진핑은 미국 오바마 정부에 신형대국 관계라는 것을 던졌습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대항하지 않으며 핵심 이익을 상호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자신의 핵심 이익이라고 규정하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배경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시대는 한물 같다는 중국의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중국의 경제 발전이 미국 등 서방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진핑과 중국의 자신감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고 미국을 상대하는 중국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걸 반대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는 더는 맞지 않게 된 양복이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시진핑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중 관계를 좋게 해야 할 1000가지 이유가 있다. 태평양은 매우 커 미국과 중국을 다 담을 수 있다. 이 말은 중국과 미국이 태평양을 반반 나눠 지배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침내 미국의 분노가 폭발했는데 트럼프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려 무역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미국의 국회는 중국으로 과학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방부는 중국을 도전자로 규정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바뀐 태도에 대해 중국이 부상하니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 중국 억제에 돌입했다 라며 현재 갈등과 관련해 중국은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2017년 시진핑은 세계에서 발전을 바라면서도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국가와 민족에게 중국의 방안을 제공하겠다. 소련의 역사만 끝났다.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권위적인 사회주의 체제가 민주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앞설 수 있다고 말하며 시진핑은 이제 미국과 이데올로기 경쟁까지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등 서방이 그동안 중국에게 가졌던 기대,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 또한 민주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철저하게 부숴버렸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을 도우며 중국의 발전이 곧 세계의 발전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은 괴물을 키우고 있었던 현실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시진핑이 헌법까지 수정해가며 종신집권의 발판을 마련하자 앞으로 오랜 기간 중국이 변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고 미국은 중국 때리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강경했습니다. 현재 세계는 100년 만의 대변화에 직면해 있다. 동쪽은 올라가고 서쪽은 내려간다는 뜻으로 말했는데 동쪽은 중국을, 서쪽은 서방을 가리킨 것입니다. 청나라 말기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망해가는 청나라를 보며 이용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가 3000년 동안 보지 못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시진핑은 이 말을 패러디해서 중국은 오르고 서방은 내려간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중국은 강력한 사회 통제로 안정을 되찾았지만 미국은 혼란에 빠지고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이를 보며 시진핑은 갈수록 사회주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자 시진핑은 더욱 대담해졌고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양제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높이 앉아 내려다보듯 말할 자격이 없다. 중국의 이런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진핑은 바이든과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충분히 커서 미국과 중국의 공동 발전을 포용할 수 있다. 트럼프 때는 태평양 반을 나누자고 하더니 이제는 지구촌을 가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장난하면 재불에 타 죽는다 라고 경고하고 한 정치가의 행위는 역사가 모두 기록한다. 미국 대통령은 정치 지도력을 발휘해 미국의 대중정책이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궤도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바이든에게 역사가 보고 있으니 제대로 행동하라는 말로 훈계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시진핑은 한편으로 미국과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중 갈등은 장기전이고 그래서 개혁개방 대신 폐쇄국도 괜찮다는 선전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장기전이 중국인들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권을 강화하는 기회이므로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직접적인 충돌은 손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중국몽 대신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새로운 지도 이념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신품질 생산력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중국은 이미 수십 년간 기술 중심의 성장 모델을 추구해왔지만 그 결과는 엇갈려 나타났다. 중국은 신품질 생산력을 쉽게 얻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 이 비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불분명하고 성공 여부도 불확실하다. 하향식 혁신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해답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